파더스데이를 앞두고 뉴욕의 이민단체들은 가족의 생이별을 조장하는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지개의 집이 어제 플러싱에서 20주년 기금 모금 연례 만찬을 열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와 재민 뉴저지 대한체육회가 오는 22일 뉴저지에서 단어 축제를 엽니다.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 건강보험 혜택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5세 미만 연령대 소수계 인구가 내년에는 백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파더스데이를 이틀 앞두고 뉴욕의 이민단체들은 오늘 맨해튼 이민자 구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괄적 이민개혁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강제 추방으로 인한 가족의 생이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for the last 16 months, he has been in detention centers in New Jersey and now moved to Orange County Jail. I feel I have no future because my dad is not here to take care of us. 올해 12살인 누신 칸. 칸은 16개월 전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서류 미비자인 아버지는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돼 현재 구류소에서 추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실어증을 앓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에게 극심한 생활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Who can fill my shoes? Who can fill all of these shoes here? How many of us have been lost? 바닥에 놓인 수십 컬레의 신발들.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구류소로 이끌려간 아버지들이 집에 남기고 간 신발들입니다. 이처럼 서류 미비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이민자들이 매일 1,500여 명, 1년이면 40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서류 미비자들을 강제 추방하는데 1인당 23,000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 가정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강제 추방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제 추방을 대기하는 이런 디텐션 센터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비극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민 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오늘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 의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파더스데이를 이틀 앞두고 민권센터 등 진정한 이민개혁을 위한 뉴욕 연맹 회원들은 맨해튼 다운타운 이민자 구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 정부의 조속한 이민법 개정과 가족들에게 생이별의 고통을 주고 있는 강제 추방을 중단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플러싱에서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갈 곳이 없는 노숙 여성 등 여성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주고 있는 무지개의 집이 있는데요. 무지개의 집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무지개의 집 20주년 기념 기금 모금 연례 만찬.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후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2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열린 만찬에서 20주년 기념 책자와 동영상을 통해 무지개의 집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지개의 집은 그동안 재정 문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버림받았던 여성들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무지개 집이 이제 20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이 힘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부 보조 받는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 후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힘들어서 가끔씩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년을 맞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무지개의 집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운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후원자분들과 여러 단체분들께서
또 여러 소기업들이 저희 무지개 집을 후원해 주셔서 이런 20주년 기념 갤라를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민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무지개의 집은 갈 곳 없는 여성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더 많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무지개의 집은 지난 10년간 매달 $500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한인 네일 재료업체 데싱디바에게 나눔상을,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비전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무지개의 집에서 수년간 봉사를 하고 있는 김수견 전도사에게 봉사상을, 힐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여금연 목사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단어는 파종이 끝난 후에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에서 유래된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뉴저지에서도 단어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가 되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쑥떡을 먹어 애군을 떨치며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또 단오하면 그네뛰기, 씨름,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와 재미 뉴저지 대한체육회는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팰리세이즈 파크 오버파크 공원에서 우리나라 고유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준비 중입니다. 상록회는 전통 문화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참가를 했고, 체육회는 그 전통 스포츠에 대한 그 개념으로 참여해서 두 단체가 마음을 합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단오절 축제는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치러집니다. 씨름과 널뛰기, 줄다리기 등 한국 고유의 민속놀이와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어린이 사생대회, 요가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단오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4대의 명절을 한번 상기시키고, 특히 그 1.5세하고 2.0 세대의 우리의 민속의 고유 명절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명절 단오. 가족과 함께 예풍습을 체험하면서 단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당초 30일 이상 한국 체류 시 혜택을 받았던 재외 동포들의 한국 내 건강보험 혜택이 비싼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체류 기한이 3개월로 연장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30일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안을 30일 이상으로 개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김성권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이 법안은 현행 90일이라는 긴 기간 때문에 재외동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30일로 줄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재외동포들이 각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줍니다. 자격을 갖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소증을 지시하고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시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원래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한 달 이상 체류한 사람이 한 달치 보험료를 내면 가능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009년부터 규정이 변경돼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 보수파들은 먼저 국경경비 강화, 그다음 불체자 영주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일단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정안들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민 개혁 법안이 갈 길은 아직도 험난합니다.
지난 13일 연방 상원은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의원이 제출한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포괄 이민개혁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미 멕시코 국경 지역의 밀입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경 안전 조치를 완비하지 못할 경우 구제 대상 불체자의 영주권 허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 수정안에는 공화당 의원 41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그래즐리 의원의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조항은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3주로 예정됐던 수정안 심의 기간을 단축해 6월 말까지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은 지난 11일 이전에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해 78개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소수계라는 의미가 뒤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미국 내 소수계는 백인에 비해 21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신생아는 소수계가 절반을 넘었고 5세 미만에서도 백인을 앞지를 것이며 30년 후에는 백인이 소수계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P통신과 데일리뉴스 등은 아시안과 히스패닉, 흑인 등 5세 미만 연령대의 소수계 인구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쯤에는 백인을 추월할 것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생아는 이미 지난 2011년 소수계가 50.4%로 절반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오는 2019년쯤에는 18세 미만 인구에서 백인이 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백인 인구 증가율에 21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소수계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경우 30년 후인 2043년에는 소수계와 백인의 비율이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인구 센서스에서 80%가 넘었던 백인의 비율은 지난해 7월 1일 현재 63%로 2000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의 인종이 소수계라는 표현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미국의 모습도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깡통주택, 당장 숏세일로 넘겨도 대출금을 못 건지는 애물단지인데요. 3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970만 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깡통주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지난 12일 시장 조사기관 코올로직의 자료를 인용 주택가격 상승으로 깡통주택 소유주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깡통주택 소유주는 지난 3월 현재 모기지 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의 19.8%에 해당하는 97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1년 말 1억 2,100만 명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지난 4월 주택가격이 12.1% 상승함에 따라 170만 명이 깡통주택 소유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프레드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말 이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4%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데 반해 지난 12월 현재 모기지 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의 45%는 여전히 5% 이상의 이자율로 매달 모기지를 갚고 있습니다. 한편 970만 깡통주택 소유주 외 1,120만 명은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